시간의 틈새.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죠.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삶이 기계처럼 반복되기 시작한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씻고 자고, 그리고 또다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지하철에 올랐을 때 차량 안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만 유독 늦게 퇴근하는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좌석에 몸을 기댔을 때 온몸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걸 느꼈죠. 어깨가 무겁고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어요. 그냥 조금만, 정말 잠깐만 눈을 붙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종점까지는 6정거장이나 남았으니까요. 열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그 진동이 자장가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터널의 검은색과 역사의 노란 불빛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상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 끝나지 않는 회의, 식은 커피 맛.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희미해지면서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의 규칙적인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열차가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죠. 혹시 내릴 역을 지나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 분명 몇 명의 승객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였죠. 심지어 운전실 쪽도 고요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창밖을 보니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타던 노선의 어떤 역과도 달랐죠. 벽면은 새하얗고 조명은 이상하게 차가운 푸른빛이었습니다. 바닥도 평소에 보던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라 반들반들한 은색 재질이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분위기였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죠. 열차는 계속 문을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런 안내 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겠죠. 플랫폼으로 내려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역 특유의 습한 냄새 대신 뭔가 무기질적이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같기도 하고 새 기계 냄새 같기도 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표소도, 역무원도, 승객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또렷하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2030년 종착역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030년이라고요? 지금이 2020년인데 무슨 소리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방송 기계에 오류가 생긴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커졌습니다. 이 역의 분위기, 텅 빈 플랫폼, 낯선 조명, 그리고 방금 들은 방송. 모든 게 현실 같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뺨을 꼬집어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죠.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여기가 어딘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플랫폼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발소리가 텅텅 울렸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계단이 보였고 그 위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잠깐 졸았을 뿐인데 왜 이런 곳에 와 있는 걸까? 혹시 정말로 10년이 흐른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건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광장이 아니었어요. 바닥은 투명한 유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무언가가 흐르는 게 보였죠. 물인지 빛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푸른색 액체 같은 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걷는 건 약간 무서웠지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도 제가 아는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어떤 건물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래쪽이 가늘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였죠. 중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이었는데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거대한 홀로그램 같은 게 떠 있었죠. 숫자와 문자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인지 뉴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변하는 글자들만 보였죠. 그때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자 하늘 위로 뭔가가 지나가는 게 보였죠. 차였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없었어요. 그냥 공중에 떠서 날아가고 있었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광장 한쪽에 큰 화면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스크린처럼 되어 있었죠. 거기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030년 10월 2일, 자정 12분. 10년 뒤였습니다. 정확히 10년 하고도 며칠이 더 지난 시간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하철에서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10년이 흘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 그 사람은 투명한 벽 너머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홀로그램이었어요. 실제 사람이 아니었죠.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지만 허공만 잡혔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내려가니 상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간판의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죠.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호처럼 생긴 문자들이었어요. 어떤 건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숫자 같기도 했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상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낯설었죠. 옷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어떤 건 빛을 내고 있었고 어떤 건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문득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의 저였죠. 이 미래 같은 풍경 속에서 저만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랬지만요.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모든 게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길을 계속 가다 보니 공원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도 이상했어요. 잎이 은색이었고 줄기가 투명했죠. 바람이 불자 나무숲에서 종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음악처럼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머리가 복잡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가 안 됐어요.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었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차가운 벤치의 감촉, 이상한 나무에서 나는 소리, 공기의 냄새. 모든 게 실제였어요.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화면은 켜졌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았죠. 시간은 제가 지하철에 탔을 때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공중에서 작은 구슬 같은 게 내려왔어요. 축구공만 한 크기였고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죠.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신원 미확인. 등록되지 않은 개체입니다. 당국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계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객체라니, 저는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계 구슬은 잠시 저를 스캔하듯 빛을 비추더니 다시 떠올라갔어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죠. 아마 정말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어요. 누군가 올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그곳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벽면에는 빛나는 광고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형광색 선들이 그려져 있었죠.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어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거든요.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위치였죠. 제가 살던 동네 근처 같았습니다. 건물 형태는 완전히 달랐지만 지형은 비슷했어요.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제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궁금했고 불안했죠. 하지만 가봐야만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거리는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편의점 자리에는 투명한 캡슐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보였죠. 이동 장치인 것 같았습니다. 순간 이동 같은 거였어요. 모퉁이를 돌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 위로 거대한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는 땅에 닿아 있지 않았죠. 공중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중력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죠.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빛나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을 따라 걸으면 됐죠. 차들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운전자도 없었어요.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벽면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부처럼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따뜻했죠. 건물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옷차림도 특이했습니다. 옷이 몸에 딱 붙어 있었는데 색깔이 계속 변했어요.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건지 주변 환경에 맞춰 바뀌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상한 고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고리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더 걷다 보니 익숙한 지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아파트는 없었어요. 대신 거대한 탑 같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수백 층은 되어 보였죠.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는데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홀로그램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당황했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죠. 여기 원래 무슨 건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엔 낡은 주거 시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30년 전이라니. 그럼 제가 살던 아파트는 진작에 사라진 거였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더 둘러봤죠. 제가 다니던 카페가 있던 자리, 자주 가던 서점이 있던 곳, 친구를 만나던 공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공원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유리돔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무와 풀이 있었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돔 밖은 황량했지만 안은 푸르렀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밖보다 훨씬 신선했죠. 산소 농도가 높은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웃기는 하는데 소리가 안 났죠. 마치 소리를 차단하는 장치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이상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렌즈를 낀 건지 아니면 눈 자체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죠.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는 것 같았는데 하늘의 색이 이상했습니다. 주황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닌 중간쯤 되는 색이었어요. 인공 조명 때문인지 대기 오염 때문인지 모르겠었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두워지니 건물들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형형색색의 빛들이 하늘을 수놓았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식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식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점처럼 보이는 곳은 있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랐죠.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거기는 문이 있었죠. 들어가니 자판기 같은 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를 모르니까요. 아무거나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기계에서 작은 캡슐이 나왔어요. 그게 음식인 것 같았죠. 캡슐을 열어보니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단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신맛도 났죠. 모든 맛이 한꺼번에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배는 찼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 그런 평범한 음식이 그리웠죠. 가게를 나오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거리의 스크린들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주변 사람들을 봤죠. 하지만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익숙한 일인 것 같았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경고문 같았어요.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뭔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였어요. 청소 로봇 같은 거였죠. 거리를 훑고 지나가며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건물 안에 대피하는 게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나자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갔죠. 저도 따라 나왔어요. 거리는 아까보다 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죠. 이 세상은 정말로 10년 뒤의 미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요. 그러다 문득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주소가 떠올랐어요. 혹시 몰라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죠. 아파트는 없어졌지만 혹시 그 근처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한참을 걸어 제가 살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새로 지어진 건물들 뿐이었죠. 높은 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빛나는 통로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8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낡았지만 정이 들었던 곳이었죠. 아침마다 창문으로 보이던 산, 저녁이면 들리던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 봤어요. 지형을 보니 대충 어디쯤인지 감이 왔죠. 하지만 거기엔 거대한 주거용 타워가 서 있었습니다. 100층도 넘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제 모습이 왜곡되어 비쳤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 대신 빛나는 구체들이 떠 있었죠. 그 구체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다가가니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지만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피부가 너무 매끄러웠고 눈동자가 지나치게 또렷했죠. 저기요. 제가 말을 걸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도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도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억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예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년쯤 전에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몇 초 후 눈을 뜨더니 대답했죠. 이 건물은 202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후 주거 단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됐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제 집도, 제 방도, 제가 살던 흔적도 모두 없어진 거죠. 혹시 그 주거 단지에 살던 사람들 명단 같은 거 있나요?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개인정보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건 구형 신분증이에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발급받으셔야 해요. 가까운 행정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막막했습니다. 신분증도 쓸모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로비를 나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뭔가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거기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경이 잘 된 정원만 있었죠. 정원 한쪽에 벤치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여기서 살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적이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카드며 영수증이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10년 전의 물건들이었죠. 은행 카드를 꺼내봤는데 이것도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갑 속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 몇 년 전에 찍은 거였죠. 지금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10년이 지났으니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겠죠. 동생은 결혼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아갈 수도 없었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어요. 건물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밤의 도시는 낮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불빛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죠. 이대로 노숙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였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이 미래 세상에서는 오히려 튀는 차림이었죠.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숨길 필요도 없었고 숨길 힘도 없었으니까요. 처음 왔나 보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다니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당신처럼 과거에서 왔습니다. 5년 전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의 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대부분은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남기도 하죠.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과거에 돌아가 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버릴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역 근처에 가보세요. 거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간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시간직이라니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죠.
서두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의 모습이 어둠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역으로 가봐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요. 하지만 어느 역인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던 그 역을 찾아야 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도 읽을 수 없었고 길을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왔던 길을 되짚어 가려고 했죠.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건물의 불빛들이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익숙한 광장이 보였어요. 처음 역에서 나왔을 때 지나쳤던 곳이었죠. 투명한 바닥 아래로 푸른 액체가 흐르는 그곳. 맞아요, 여기였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역 입구를 찾았어요. 계단이 보였고 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합실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벤치만 몇 개 놓여 있고 아무도 없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직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깊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돌아왔군요. 제 이름을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요. 저를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았죠.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말고요. 당신은 10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10년 전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여기 온 건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 시간 전에 처음 온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걸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듯한 미소였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당신에게는 오늘이 처음이겠죠. 하지만 시간은 직선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죠.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갔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왜 기억이 안 나죠? 돌아가면 모든 기억이 지워지니까요. 마치 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꿈 내용이 흐릿해지듯이요. 처음엔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지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대화를 수없이 해본 것처럼 익숙해 보였어요. 지루한 듯하면서도 친절했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간의 틈새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일이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지키는 사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간 지키는 사람이군요. 그녀가 또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좀 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본명은 따로 있지만 이제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지키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몇백 건을 그렇게 불리다 보니 익숙해졌죠. 저는 그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죠. 수십 년을 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백 년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깊고 지친 눈빛이었거든요. 여기가 뭔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처럼요. 이곳은 시간의 경계예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지만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죠. 아주 지쳐있거나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변화를 간절히 원할 때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너무 지쳐서
눈을 감았던 그때요. 정말로 지쳐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삶이 숨막혔고 뭔가 달라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우연이면서 필연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요. 의식하지 못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했던 거예요. 다른 시간, 다른 삶을요.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거라니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에서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10년 전에도 여기 왔었다고 했죠. 그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여기 왔냐고,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리고 저는 똑같이 대답했죠. 선택하라고요. 돌아갈지, 남을지. 당신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때도요. 그때는 뭘 선택했나요? 돌아가는 걸 택했어요. 원래의 삶으로요. 당신은 그때 말했죠.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제 삶을 직접 바꿔야 한다고요. 용감한 말이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연 돌아가서 뭔가 바뀌었을까요? 근데 왜 또 왔죠? 돌아가서 뭔가 바뀌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갔다는 기억은 없지만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여기 온 거겠죠. 결국 또 지쳐서요. 아마 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또 온 거겠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돌아가서 바꾸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아지죠.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지쳐서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도 와요. 심지어 5번 온 사람도 있었죠. 끔찍한 반복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돌아가고, 돌아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또 도망치고. 무한 반복이었어요. 영원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반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진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회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편한 삶, 성공, 행복, 자유? 모호했어요. 명확한 답이 없었죠. 당신은 뭘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시간의 틈에 빠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았겠죠. 저는 남았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죠. 거기엔 제가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돌아가봤자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이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나았죠. 후회는 없어요. 매일 해요.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산다는 거니까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어떤 길을 가도 후회는 남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는 거겠죠. 중요한 건 후회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합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었어요. 저 멀리서 열차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또 도착하는 걸까요?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이요. 선택할 시간이에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작고 차가워 보였지만 단단해 보이기도 했죠. 같이 가요. 선택의 장소로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그녀를 따라 대합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통로가 나타났어요. 벽이 열리듯 문이 생겼죠. 어두운 복도였지만 벽에서 은은한 빛이 나와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만 텅텅 울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앞장서서 묵묵히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끔 그녀가 돌아봐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문처럼 보였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문 표면이 물결치듯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만지면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경계예요. 그녀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이 문 너머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왔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여기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두 개의 길, 두 개의 선택.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문을 열어보세요. 그녀가 말했고 저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천천히 돌렸죠. 문이 스르륵 열리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너머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정확히 반반으로요. 마치 누가 칼로 공간을 자른 것 같았죠. 왼쪽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타던 지하철 노선, 아는 건물들, 낡은 간판들, 편의점의 노란 불빛. 10년 전의 세상이었어요. 비록 멀리서 봐도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곳이니까요. 집처럼 느껴졌죠. 오른쪽은 아까 봤던 미래 세상이었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떠다니는 차들, 깨끗한 거리, 푸른 조명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지만 낯설고 두려웠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외국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선택하세요. 어느 쪽으로 갈지.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었죠. 왼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떠났던 시간으로 돌아가요. 지하철에서 눈을 뜨게 되죠. 마치 잠깐 졸았던 것처럼요. 여기서 겪은 모든 일은 희미한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지겠죠. 흔적도 남지 않을 거예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 경험, 이 깨달음, 그녀와의 대화, 모두 사라진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인데요. 오른쪽을 선택하면요. 여기 남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세상에서요. 신분증을 새로 만들고,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처음엔 어렵겠지만 적응하게 될 거예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가족은요? 친구들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다시 나타난다면 놀라겠죠. 설명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로 해요.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과거를 완전히 끊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시간 여행을 했다고? 믿을 리 없죠. 저는 두 길을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의 익숙함과 오른쪽의 새로움, 과거와 미래, 안전과 모험.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녀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거예요.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이 궁금해질 테고, 오른쪽을 택하면 왼쪽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니까요.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하죠? 마음에 물어보세요. 진심으로요.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후회 없을지를요. 덜 후회할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나는 뭘 원하는가? 편안한 과거인가? 불확실한 미래인가? 익숙한 고통인가? 낯선 희망인가? 과거로 돌아가면 모든 게 익숙할 거예요. 집도, 직장도, 사람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죠. 하지만 그 삶이 행복했나요? 만족스러웠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도망친 거잖아요.
미래에 남으면 모든 게 낯설 거예요. 적응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힘들 거예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뛴 채로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로는 과거가 안전해 보였지만 마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죠. 분명 두렵고 불안한데 왠지 끌리는 거예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원하는 만큼이요. 급할 건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며칠이고 몇 주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밖의 시간은 멈춰 있으니까요. 그녀가 벽에 기대 섰습니다. 기다려주겠다는 뜻이었죠.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두 길을 봤습니다. 왼쪽 길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커피향, 지하철 냄새, 사무실의 퀴퀴한 공기, 집의 눅눅한 냄새. 그리웠지만 답답했던 냄새들이었죠. 편안하지만 갑갑한 냄새였어요. 오른쪽 길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무기질적이고 깨끗한 냄새. 새것의 냄새였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득 10년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 삶을 바꿔야 한다고요. 여기 남으면 과거를 외면하는 거라고 했죠. 용감했어요. 그때의 저는 용감했나 봐요. 아니면 어리석었거나요. 돌아가서 바꾸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 온 거니까요. 결국 실패한 거죠. 이번엔 다를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은 선택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남의 기대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요. 진심.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선택하는 것. 회피가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였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았죠. 그저 흐를 뿐이었어요. 배고프지도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후회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진심은 담긴 선택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었죠. 결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떨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었죠.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계속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오른쪽이요. 여기 남을래요. 미래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 선택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확실한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뜻 같았죠.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후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정한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을 가리켰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끝까지 걸어가면 출구가 있을 거예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이 시간에 속하게 돼요. 걸음을 옮기려는데 뭔가 잊은 것 같았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돌아서서 그녀를 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지 않나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저도 한때는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누군가 도와줬고, 이제는 제가 돕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남으면 결국 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결국 다 이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천만에요. 잘 살아요. 후회하지 말고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 하고 저는 오른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점점 밝아졌어요. 끝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푸른 빛에서 하얀 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가족은요? 친구들은요? 제 과거는요? 모두 버리는 건가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들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언젠가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새로운 세상의 바람이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가는 건가요? 돌아보니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얼굴이 익숙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오자 알았습니다. 당신은요? 저예요. 10년 전의 당신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기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을 보니 정말로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주름도 없고 눈빛도 맑았죠. 희망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지금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왜 남으려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도망치지 말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호소하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테니까요. 돌아가서 바꾸겠다고요. 용기를 내서 싸우겠다고요. 바꿀 수 없었어요. 돌아가도 결국 똑같았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도는 해봤나요? 진짜 노력해봤어요? 정말로요? 그 말에 할 말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노력했나요? 돌아간 기억은 없지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일상에 휩쓸려 살았겠죠. 포기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요. 도망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걸 피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도망치는 거였죠. 힘든 현실에서요. 싸우지 않고 피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선택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답은 아니니까요. 지치고 무너지는 것보다 나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요. 알아요.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해도 후회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새로운 후회를 하는 게 낫죠.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보다요.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미안해요. 당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됐어요. 결정을 번복할 것 같았으니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출구로 향하려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죠. 아들아. 엄마였습니다. 돌아보니 엄마가 서 계셨어요. 늙으신 모습이었죠. 10년 후에 엄마셨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더 휘어졌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보고 싶었는데요. 정말로요.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죠. 어디 가는 거니?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요. 엄마, 곁이 아닌 곳으로요.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죠. 그래도 괜찮니? 우릴 두고 가도? 엄마는 늙었어. 아빠도 그래.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데.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엄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힘없어 보였죠. 그럼 한 번만이라도 안아줄 수 없니? 마지막으로요. 다가가고 싶었어요. 엄마를 안고 싶었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죠. 시험이었어요. 제 결심을 흔드는요. 사랑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고개를 돌리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발걸음을 멈추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고 끝까지 가야 했죠. 뒤돌아보지 않고요. 출구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 복도의 울림, 모든 게 고요해졌어요. 귀가 먹은 것 같았죠.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가리며 앞으로 걸어갔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플라스틱 좌석의 감촉,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아, 꿈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어요. 그냥 꿈치고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역이었어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어요. 다른 승객들도 몇 명 함께 움직였죠. 문이 열리고 플랫폼으로 내렸을 때 모든 게 평범했어요. 낡은 타일 바닥,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안내판, 노란 형광등 불빛. 10년 전의 풍경이었죠. 아니, 지금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상실감이 밀려왔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그 미래 세상, 시간 지키는 사람, 선택의 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요. 공중을 나는 차들, 투명한 건물들, 은빛 나무숲들. 꿈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날짜가 떴어요. 2020년 10월. 제가 지하철에 탔던 바로 그날이었죠. 시간은 단 한치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문자 메시지도 봤죠.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개찰구를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편의점 간판, 버스 정류장, 낡은 상가 건물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낡은 건물들이, 이 오래된 간판들이, 이 지저분한 거리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삼 소중해 보였죠. 언젠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남기로 선택했는데 왜 과거로 돌아온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기억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걸까요? 엄마를 봤을 때,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떠나지 못한 걸까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에 번진 그림처럼 흐려져 있었죠. 골목길을 돌아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곳이었어요. 놀이터의 녹슨 그네, 주차장의 낡은 차들, 벗겨진 페인트의 외벽. 10년 후에는 모두 사라졌던 것들이었죠.
지금은 여기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이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며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면 모든 게 원래대로겠죠. 제 지저분한 방, 쌓인 빨래, 먹다만 음식들. 변하지 않은 제 일상이요.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 안은 제가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어질러진 책상 위의 서류들, 소파에 벗어둔 재킷, 싱크대의 설거지거리. 제가 떠나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노란 조명이 방을 밝혔죠. 평범한 제 집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10년 후를 다녀온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생생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물을 마시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누구한테 온 걸까 싶어서 꺼내봤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번호였어요. 제가 제게 보낸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열었죠. 화면에 뜬 문구를 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30년 다시 선택을 기다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10년 후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죠.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거기 있었어요. 2030년, 10년 후, 제가 갔던 그곳이었죠. 다시 선택을 기다린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아직 선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건가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지금 여기 돌아온 것도 선택이었고 10년 후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것도 선택이에요. 시간의 틈은 한 번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열려 있었던 겁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어요. 평범한 밤 풍경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몇 대의 차가 지나가고 건물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10년 전과 똑같은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요. 언제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죠. 10년 후의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홀로그램만 떠 있었죠. 지금 이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된 느낌이었죠.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게, 미래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좋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새 노트였죠.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겪은 일들을요. 지하철에서 눈을 감은 것, 낯선 역에 도착한 것, 미래의 세상을 본 것, 시간 지키는 사람을 만난 것, 선택의 문 앞에 선 것, 과거의 제 모습과 엄마를 본 것,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잊기 전에 모두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죠. 기억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 생생함을 붙잡아두고 싶었어요. 한참을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하루,
그 안에서도 언제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틈새는 존재한다는 거요. 중요한 건 그 틈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용기 내어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올 거예요. 혹시 기억이 흐려졌을 때 이 노트가 상기시켜줄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아직 안 잤죠. 침대로 가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작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보였습니다. 이제야 졸음이 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일상 속에도 틈은 있다는 거요. 평범한 하루하루 사이사이에 다른 삶으로 가는 문이 숨어 있다는 거요.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제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급할 건 없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내일도 다시 그 문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봤습니다. 혹시 또 메시지가 왔을까 싶어서요. 화면을 켰죠. 그 메시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2030년 다시 선택을 기다립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10년 후에 다시 만나요.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죠. 꿈을 꿀까요? 말까요? 어떤 꿈이든 상관없었어요. 깨어나면 또 선택하면 되니까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거리, 시간 지키는 사람의 눈빛, 선택의 문 앞에 섰던 순간. 모두 선명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괜찮았죠. 어디로 가든 제 선택이니까요.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끝에는 역이 있다는 거요. 낯선 역일 수도 있고 익숙한 역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릴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고 거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의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2030년 다시 선택을 기다립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알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젯밤 적어둔 노트가 생각났어요. 서랍을 열어 꺼내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제 필체였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읽어보니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아직은 생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렷했죠. 현관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가 평범해 보였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공간,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어제 10년 후를 다녀왔다는 걸 모르겠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건 저만의 비밀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어요.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편의점 아저씨의 얼굴,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 가로수의 잎사귀들. 언젠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처럼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탔죠. 익숙한 차량이었습니다. 어제 탔던 바로 그 차량 같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열차가 출발했어요. 터널로 들어가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지금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졸다가 깰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만져졌어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죠. 10년 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삶을 좀 더 살아봐야 했어요. 진짜로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했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뜨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봤죠. 모두들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까요? 시간의 틈새가 존재한다는 거요. 언제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아마 모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갇혀있지 않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죠. 매일 오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어제처럼 그냥 흘려보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해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든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하루 사이사이에 시간의 틈새는 열려 있으니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요. 2030년에요.